안녕하세요. SK 정책센터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노인 연령 기준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서울시 의회에서 가결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조례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 주제의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 조례가 정식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사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조례는 단순한 버스 요금 지원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유지해온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즉 현행 65세를 70세로 올리는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 대구, 대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전국적으로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SK 정책센터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와 정책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1부 서울시 의뢰 조례 통과 무슨 내용인가요? 자, 그럼 이번 조례 내용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최근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공식적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철은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었지만 버스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는 그간 교통비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셈이죠. 이번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번에 조례 통과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가 단순히 버스 요금 하나를 새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이 안에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사회적 논의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무임승차 40년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4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무려 4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당시 1984년에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만 65세라는 기준은 당시 사회적 여건과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평균 수명도 크게 늘어났고 만 65세에도 건강하게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맥락 자체가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지하철 운영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해 지하철 운영사의 손실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과연 만 65세라는 기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절한가? 노인 연령 기준을 이제 70세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이제 단순한 토론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하철 70세로 올리면서 버스를 새로 지원한다? 이게 무슨 전략일까요? 이번 서울시 조례 통과 과정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보도가 함께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관계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과 함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바꾸는 일입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로 깊게 자리 잡은 65세 지하철 무임승차를 갑자기 없애거나 기준을 올리면 당장 강한 사회적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선택한 방식은 일방적으로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패키지 딜, 주고받기 방식의 정책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대신 그 빈자리를 버스 요금 지원이라는 새로운 혜택으로 채워준다는 전략입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는 더 이상 지하철을 무료로 못 타게 되지만 70세가 되면 버스는 무료로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복지를 단칼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혜택을 하나 더 얹어주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명분을 함께 쌓아가려는 정책적 절충안인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조례 통과에 앞서 직접 어르신 단체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은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미리 형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숫자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이번 논의에서 서울시가 공개한 추산 수치를 함께 살펴보면 이 정책의 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70세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서울에서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65세부터 69세 사이 해당하시는 분이 약 64만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유료로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시 추산으로는 연간 약 1,100억 원 규모의 추가 운임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어르신들이 지하철 이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 실제 수입은 이보다 다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에는 얼마가 들까요? 이건 지원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면 연간 최대 1,27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방식처럼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만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두면 연간 약 525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65세에서 70세 상향 시 추가 수입 연간 약 1,100억 원, 70세 이상 버스 전액 지원 시 필요 예산 연간 약 1,270억 원, 70세 이상 버스 지원 월 15회 미만 조건 적용 시 연간 약 525억 원이 듭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하철 연령 상향으로 아끼는 돈이 버스 요금 지원에 드는 비용보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정 건정성을 지키면서도 어르신 복지는 유지하는 나름의 균형 잡힌 구조를 설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현실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려는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서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서울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발빠르게 움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통합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무임승차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서 오는 2028년에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무임승차 기준이 70세로 통일되도록 로드맵을 이미 설계하고 운영 중입니다. 대전시 역시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의뢰 조례 통과는 바로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움직인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이 본격적으로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복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서울의 이번 행보가 전국적인 기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버스와 지하철을 넘어 우리 삶의 기준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단순히 버스나 지하철 요금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만 65세라는 기준이 70세로 이동한다는 것은 대중교통 요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삶의 수많은 기준선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년 60세를 65세, 나아가 더 높은 연령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역시 점점 늦춰지고 있고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언제까지 65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 즉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큰 흐름을 향해 서서히 수렴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가 먼저 바뀌면 나머지도 따라 바뀌는 도미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제도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의 기준선 자체가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합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준이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일곱 번째, 어르신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첫째,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당장 70세로 오른다는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서울시 조례 통과는 버스 요금 지원의 법정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지하철 연령 상향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당장 큰 변화가 생긴다고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구, 대전, 서울의 흐름이 말해주듯이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미리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새롭게 생기는 혜택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하철 연령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버스 요금 지원, 그 외 다양한 교통복지 혜택들이 함께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생기는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저희 SK정책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변화가 빠르고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정책 변화가 생길 때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가장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지원 조례가 정식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돌리는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이 방향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으며 서울이 동참함으로써 전국적인 기준 변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아가 이 변화는 대중교통을 넘어서 정년, 연금, 노인복지 기준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복지 혜택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SK정책센터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정책센터였습니다.